도시는 바쁩니다. 언제나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죠. 그런데 문득 묻게 되는 일상 속 어느 순간,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을까요? 대부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누군가에겐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꿈이 밥 먹여주지 않는 현실, 하지만 움츠리는 대신 작은 날개를 펼친 청춘들, 인생의 안정 대신 일상의 안식을 선택한 씩씩한 그들 사이에 노래하는 주마르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분위기, 되게 조그만데 조명도 딱 알맞게 해주시고 해서 좋아하는 곳입니다. 작지만 아늑한 무대,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무대를 꾸미는 것에 더 행복한 그녀는 21,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하지만 짧은 행복 뒤 아주 긴 불안과 싸워야 하는 무명의 뮤지션. 음악을 계속하는 것만이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계속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고마울 것 같고, 제가 어쨌든 더 좋은 음악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약간 그녀가 좋아하는 조명, 그녀를 좋아하는 관객 곁에 있는 걸 이제 그녀는 사람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바꿀 수 없다면 함께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결된다면 말이죠. 그 어느 곳보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어제와 결코 같지 않은 오늘을 사는 도시. 그럼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늘 배고픈 예술가들의 일상 같은 것 말이죠. 자유로운 청춘들의 보금자리이자 뮤지션들의 보금자리, 주마르드에게도 음악을 이어가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 비어있는 꽃들 사이로는 지나가지 못하겠으니. 그녀는 이렇게 작은 무대를 돌며 노래합니다. 하지만 사실 음악을 계속 이어가려면 자신만의 음악을 더 많이 들려줄 수 있어야 하죠. 자신의 이름을 건 자신의 노래들이 오롯이 실린 앨범을 만드는 것. 때때로 3번 할 때도 있고.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자본의 이제 활력을, 지원을 등에 업지 못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착수를 한다 보면, 아무리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정력적으로 한다 해도 약간 그 절대적인 어떤 제작에 있어서 퀄리티 자체가 약간 한계가 지어지거든요.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좋은 세션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녀가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음악, 그것은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담긴 음악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음악을 시작했고 이어왔죠. 음악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되게 장벽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왜냐면 어렸을 때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딱히 제가 재능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악기를 뭐 어렸을 때 피아노 조금 배운 거 말고는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학원 막 다니면서 코드 조금 배우고 그냥 그런 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흥분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작정 홍대에 와가지고 공연하고 있고. 처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쑥스러운 일. 동시에 그녀에게 더 오래 음악을 하고 싶게 만드는 일. 많진 않지만 그녀의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냥 일단 목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막 들어보는 이렇게 많이 듣던 음악이 아니라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그냥 딱히 이유는 없이 너무 그냥 본능에 끌렸던 느낌. 약간 그래서 그냥 사인 받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계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바뀌지 않는 현실 대신 바뀐 세상, 그 새로운 가능성을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꿈과 희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개인들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 것이죠. 워낙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노출이 안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앨범 준비하는 데까지 돈을 모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왜냐면 음악하는 것도 힘들고 아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는 다른 직업도 있을 텐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돈을 벌어야 하는 거니까 사실 음악으로는 거의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거든요, 홍대에 있을 때. 그런데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으로써 미리 사람들한테 받고 그 돈을 뭐 딴 걸 하는 것도 아니라 제 음악을 딱 주는 일이니까 그냥 저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이식되는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먼저 후원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다수의 기준을 거부하고 개인의 꿈을 쫓는 것은 생산성 없는 일이라 여겨졌던 시대. 그 시대를 지나 개인의 꿈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은 늘어났고, 그들은 연결을 통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완만하고 보편적인 것들만 노출시켜서 이렇게 그냥 좋다 좋다는 느낌만 받게 해서 이렇게 팔아치우고, 이런 게 거대 자본의 어떤 소속사를 낀 어떤 그런 음악 생태 구조의 논리였다면, 이제 와서는 저는 직접 이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노출성을 가지고 있는 매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매개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이제 다중이라고 해야겠죠. 다중을 찾아 나설 수 있고, 그런 다중들 또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투자를 하고 싶고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고 잘 됐으면 하는 아티스트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매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대. 연결을 넘어 공감과 참여를 이끌고 열정적인 개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기회를 주는 것. 크라우드 펀딩 기업 와디즈는 프로젝트 기획자나 펀딩 참여자 모두에게 실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들을 해외에 알리는 일인데요.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전통이 사라져가는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을 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도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평균 모금액은 크지 않지만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 공감을 넘어 참여로 이어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디어만 지닌 무명의 개인들은 산업 생태계의 맨 끝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냉정한 현실 대신 그들의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되는 감동을 줍니다. 펀딩을 성사시키는 주체 역시 무명의 개인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개인들이 그 감동의 마법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금융인으로 한 10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게 결국엔 좋은 기업에다가 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이란 단순히 뭐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가야 되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회사를 평가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좀 평소에 생각을 해왔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대중이 좀 연결되게 될 때 결국에는 그러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개인이 대중과 이어질 때 과연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에 온 것처럼 철저한 소독 후 들어간 곳은 바로 참기름 제조 현장. 여기 이제 침전이 좀 되면요, 이렇게 앙금이 이렇게 왔습니다. 참기름이 처음에 착유를 나오면 이렇게 둔탁하거든요, 색상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침전이 되고 나면 맑습니다, 이렇게. 맑고 밑에 앙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앙금이 색에 따라서 그 깨의 세척, 유무, 그 다음 원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앙금만 가지고도요. 참깨를 먼저 여기다 입구에 이어 참기름을 짜내는 공정 역시 유별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기준 없이 깐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참기름에 관한 학위가 있다면 당장 받아도 될 만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 정준호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참기름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알렸습니다. 참깨는 개인적으로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 규제 품목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품목이라서요.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규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관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참깨 분말로 해서 식품으로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미 볶아서 분말화돼서 약간 색상이 진한 갈색을 띠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차 볶는다라면 그러다 보니 진짜 암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참깨 분말로 가공한 기름들이 유독 벤조피렌이 초과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식용 유지류 분야 서울시 최초의 햇섭 기업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 그는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양심 참기름을 생산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가 볶인 상태가 알알이 이제 동그랗게 잘 볶였는지도 확인하고요. 이게 너무 타면 또 벤조피렌 위험이 있어서 이제 많이 볶고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밥상에 늘 오르는 식재료임에도 참기름에 대한 의심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용유를 섞는 가짜 참기름은 애교 수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입에 쓴맛이 돌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잘 감아주는 진짜 참기름입니다. 그가 양심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지운 이유는 단지 경제적 지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나온 나머지를 그대로 엠브레인해서 이걸 소비자한테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이 깻묵이 나오면 의뢰 이거는 밭에 뭐 식물에 주는 뭐 사료, 비료라고 하나요? 뭐 그런 용도나 고기 잡을 때 떡밥에 쓰는 뭐 그런 용도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먹게 짜니까 먹을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못 먹는 거를 재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또 되팔게 되는, 이 가짜 기름을 만드는데 사실 주범입니다, 이거. 참기름을 보낼 때 그가 항상 함께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착유하고 남은 깻묵이 바로 그것. 단지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제조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기름이라는 다소 낯선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장 큰 이유,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세울 건 오직 정직한 의지.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인지,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가능한지 말이죠. 사람의 마음, 그게 금전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힘은 물질,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힘내서요하고 밀어주시는, 아주 십시일반 모아서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돈이 모여서 힘을 내주세요는 그 힘이라는 단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여기서 진짜 큰 힘을 저는 얻었습니다. 애초에 펀딩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공감과 지지 덕분에 펀딩 목표액을 훌쩍 넘었고 든든한 응원군을 얻으면서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 웹상에서 사람을 믿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진짜 더 힘을 저한테는 좀 얻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세상이 아직 마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라는 건 제가 꼭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더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어떤 금융기관이나 어떤 큰 기관이 오케이 해줘야만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도 아니고 결국은 크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거는 돼 안 돼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지하면 되고 지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사회 혁신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각자의 길을 가는 개인들. 그러나 그 흩어졌던 개인이 공감을 통해 수평적으로 연결될 때 개인은 더 이상 무시되는 소수가 아닙니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가 주식 투자하고는 다른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돈이지만 소소하게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그리고 사업에 투자를 해보고 그게 어떻게 지켜가는지 커가는지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도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회사에서 봉급 생활자로 살아가지만 나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걸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모두가 이제 창업가가 될 수 있고 창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 투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만 몇 개를 투자해서 그 투자한 그룹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효과는 없다. 연결된다는 것, 그것은 때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기도 합니다. 연결을 통해 개인이 더 많은 이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삼가분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젝트 네트워크 사회가 낳은 생경한 풍경, 나홀로 방송. 할 수도 있겠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는 BJ입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제 두 가지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서 라디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라디오를 시작하고 청취자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좀 그런 그 속에서 따뜻함들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 라디오 밖의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그냥 정말 우연히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교, 그리고 전국의 분교 현황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가 단 한 글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삼가 분교의
블로그가 포스팅되어 있는 거는 딱 한 군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이거다 싶어서 여기다 싶어서 이분들에게 관계자분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당장 다음날 삼가분교로 찾아가게 되었죠. 속세와 떨어져 있다는 이름처럼 고요함이 내려앉은 속리산 자락. 그 한켠에 자리 잡은 삼가분교. 그런데 조용했던 이 시골 분교가 얼마 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연신 삽질에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곳의 주민도 아이들의 가족도 아님에도 이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옛날엔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대요. 학교도 한 750명 정도 됐었고, 근데 지금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낙후된 농촌으로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나서서 젊은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나 봐요, 여태는. 700명이 넘었던 학생들은 이제 겨우 10명. 폐교 위기에 놓인 위태로운 작은 학교를 위해 시작된 아름다운 프로젝트. 낡은 창고를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하나둘 뜻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을 읽고 또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장 목적이었는데 얼마만큼 아이들이 여기 도서관 이용을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쁘게 최대한 꾸미려고 그 저희 디자인 팀장하고 해서 한 이틀 밤 샜습니다. 다른 애벌레를 밟지 않고도 날아오른 나비처럼 경쟁보다 따뜻한 연대 속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날기를 바라는 마음. 뭐 너무 좋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인데 저는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마을이 어떤 지역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따뜻한 그 마음들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면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풍경. 이제 그 누구도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공연, 이 행사, 이 영화를 같이 만들어준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격,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서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기쁨을 향유하게 되고요. 또 그 컨텐츠의 주도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간다고 할까?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뭐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관만이 아닙니다. 삼가분교 도서관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길 바라며 기증한 책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꼭꼭 써내려간 손글씨에 정성스레 담은 상자 속에 추억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수백 개의 희망들. 이제 이 희망들이 레일처럼 이어져 삼가분교의 내일로 향하겠죠. 이런 유기적인 연결들과 소통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큰 도움을 줄 거고, 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작은 따뜻함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결국엔 그건 뜨거움이라는 큰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결과가 얼만큼 크게 나오느냐, 실패냐 성공이냐, 그런 걸 떠나서 모두가 함께 했다, 그리고 결국엔 도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IT를 바라볼 때 그걸 돈벌이로 바라봤고 빠른 인프라를 깔므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융성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러 접근을 했기 때문에 IT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네트워크와 인터넷 그리고 IT 기술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변화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
네트워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부작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날 수 있는 가치는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삼가 분교에도 불어왔습니다. 햇살 좋은 가을날, 그 햇살만큼이나 반짝거리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갑까지 끼고 제법 야무지게 고사리 손을 놀리는 삼가 분교 아이들.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열심히 사포질을 하며 다듬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걸게 될 나만의 책꽂이입니다. 그게 걸릴 곳은 바로 만국기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마침내 완성된 삼가 분교의 새 식구, 새 도서관이죠. 네트워크를 통해 삽시간에 모여진 책들. 개관식 날까지 기증받은 책은 1200권. 앞으로 1500권이나 더 이곳으로 모여들 예정입니다. 어느새 가지런히 새 책꽂이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책들. 수많은 기증자들의 마음이 책장을 따라 아이들에게도 연결되겠죠. 창고가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뀌니까 신기하고 현경이랑 같이 공부도 할 거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한 권씩 골라 발표하는 시간. 왜 세종대왕을 골랐어요? 옛날처럼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얇은 그림책이니까 우리 동생들도 잘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개관하는 오리나이다 달빛 도서관도 조용한 지식의 보고이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리나이다 달빛 도서관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삼가 분교의 첫 도서관, 오리날다 달빛 도서관이 첫 날갯짓을 하게 됐습니다. 쌈짓돈으로, 책으로, 재능으로 함께 이어져 함께 이뤄낸 사람들. 오리날다라는 이름에는 그처럼 이곳의 5개 마을도 함께 비상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오리나다 달빛 도서관은 소외된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소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든 기분 좋은 활기. 아이들도 들어와서 뛰놀고 어른들도 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창고에서 이제는 도서관으로 불릴만 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다른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는 그 생각에 가장 가슴이 와닿았고, 그 활기가 속리산 산자락을 타고 퍼져나갔나 봅니다. 한국의 산에 빠져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그 기록을 첫 영문판으로 내기도 했던 뉴질랜드 산사나이 로저 셰퍼드. 속리산을 찾았다 우연히 개관식에 참여하게 된 그도 자신의 책을 기증했습니다. I think it's a wonderful project, and I'm very proud that the local community have worked together to make such a great facility.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커서도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프로젝트가 홍보가 잘 된 건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많은 분들의 참여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런 모르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더 의미가 있는 건 다른 어떤 프로젝트나 누군가의 기획, 누군가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든 발생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분들이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상세적인 이런 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바람결을 따라 각자 나붙기는 수많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다수의 논리에 따라 무시되는 소수도, 전체를 위한 일부도 아닌 그들은 진화하는 개인입니다. 연결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 그런데 개인의 취향조차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촬영할 내용이 어떤 오늘 전문 강사의 강의 촬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영상 강의에서 가르칠 것이 바로 이 큐브? 제가 연습했던 거에 8년 정도 했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께 좀 양질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같은 취미를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과 위쪽을 큐브 아시아 챔피언이자 신기록 보유자 전문 강사답게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데 봤을 때 방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 오른쪽을 내려주면서 사실 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지녔지만 큐브는 취미생활이죠.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취미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들. 그 시간과 노력으로 쌓인 공력을 그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큐브는 스티커가 아니라 블럭 지극히 사적인 취미생활임에도 강의에 쏟아진 뜨거운 반응들. 코너 블럭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겠죠. 큐브라는 게 특징이 이제 살면서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는 아이템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쉽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거라서 입소문도 좀 타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큐브 강사 조원방 씨의 경우처럼 개인의 취미나 취향도 공유될 때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 에어클래스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영상으로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고 있는 지식 컨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하면서 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서부로 이렇게 달려갔지만 결국에 돈을 번 거는 그들한테 이제 청바지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판매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그게 좋은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가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딱 그 현재 시대에 그거에 맞는 변형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하다가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향후에 그 세계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이런 동영상을 비슷하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황금을 찾아 내달리게 했던 미지의 땅처럼 무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 특히 이들이 주목한 가능성은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더 생생하게 보고 싶어하는 욕구였습니다. 대부분 무료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지만 과금 시스템을 내세운 것도 차별화 전략. 개인의 지식, 경험을 담은 무형의 콘텐츠이지만 그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킨 셈이죠. 유튜브라고 하는 그 무료 플랫폼에는 지식의 온전한 전달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무료로 오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유료로 공급할 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연결, 공유, 참여.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기회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 경험, 취미, 취향. 그 어떤 것이든 공유될 수 있다면 가치 있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라도 결제하셨는데 못 맞추신다거나 하면은 제가 그분이 끝까지 맞출 때까지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올라오는 많은 문의들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경험으로만 갖고 있던 무형의 것을
지적 자산이라는 유형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시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개인도 창조와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 바야흐로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큰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큰 기업이 무너져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노키아가 이제 망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작은 기업들을 많이 이제 창업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회사에서 앵그리버드라는 이제 게임이 나오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안정된 기업이란 없다고 보시는 게 이제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 거다. 그러면 그 성장 동력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창조 경제, 지식 창조력을 바탕으로 내가 먹을 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다. 소위 옛날에는 이렇게 수직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마구 생겨나던 시대에는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서 들어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채용해야 하고 그건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지식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이라면 내가 아이템을 바꾸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맞는 나만의 먹거리를 영민하게 찾아낼 수 있고 또 실현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체득하고 이런 다양한 생존 방법들이 학습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변화도 헤쳐갈 수 있는 창조적 개인으로 살아남는 법.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은 1인 창조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첫 발을 내디딘 이곳 센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간 지원. 선정된 1인 기업은 작업 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에 관한 상담, 교육 등의 경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1인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있지만 그걸로 사업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마케팅이 부족하다. 그럼 마케팅을 지원해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도 지원해줄 수 있고 여기에 기업마다 맞춤형, 단계별 지원도 이어질 예정. 유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출사표를 던진 한덕수 씨를 포함해 이곳의 1인 기업들은 무엇보다 같은 1인 기업끼리의 연대를 큰 이점으로 꼽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근거리에 정말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외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만 서로 주고받고 해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1인 기업들의 멘토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이곳에 터를 잡은 1인 기업 중 8개 업체는 2달 만에 매출 8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기대 목표를 넘어선 상황. 개인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도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나 우리나라나 그 한 사람의 힘이 여러 사람의 그 삶의 형태 또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힘이 앞으로 진짜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이러한 힘의 원천은 진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1인 창조기업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장 뜨거운 시간, 또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아이디어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다음.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것, 과연 기업만의 영역일까요?
그 물음에 소셜 상품 개발 플랫폼이라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답했던 미국의 쿼키. 메이크 코리아 역시 쿼키처럼 소셜 상품 개발 플랫폼을 표방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아이디어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특허, 상표 출원, 자금 지원, 생산까지 가능하죠.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만 온라인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디자이너, 제조사, 투자자, 또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사들이 함께 평가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상품화 시키자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다 투자를 해서 제품화를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라 해도 제품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셜 개발 플랫폼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해결하고 있죠.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아이디어 역시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그 가능성이 검증되고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무릎에다가 말을 딱 얹혀놓고 애들을 거기다가 태우는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말 머리만 아빠 무릎에다가 딱 앉혔을 뿐인데 전체적인 형상은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그래서 아빠와 자식 간에 굉장히 즐겁게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는 벨크로 타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랫폼에 연결된 개인들은 각자의 지식, 전문성을 동원해 아이디어를 개선합니다. 사용자이자 R&D 센터인 것이죠. 저작권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템만 제공을 할 테니 우리 보고 사업화를 좀 시켜달라.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와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없어요. 아이디어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또 하나. 개인에겐 너무 높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단계죠. 혁신을 아이디어에 그치게 만들었던 생산 과정. 그런데 그 생산이 혁신 중입니다. 시장 조사와 상품 기획을 거쳐 남은 건 생산. 과거 개인이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 업체를 힘겹게 설득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3D 프린터의 능력을 빌리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에서 제품으로 탄생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과연 3D 프린터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고무장갑을 항상 눅눅하잖아요. 이 안쪽이.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벗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찝찝하죠. 이거를 벗을 때 뒤집어서 벗어서 이제 걸쳐 놓으면 항상 내부가 건조한 상태로 있죠. 그래서 다시 신을 때도 건조한 상태 그대로 신어서 항상 깔끔한 상태로 계속 고무장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홀더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3D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3D 프린터용 파일로 변환되죠.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얇은 막을 쌓아 올려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가 제조업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몰고 왔습니다.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제작 시간도 뭐 많게는 한 달, 또 적게는 10며칠 정도 걸리는데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시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3D 설계도 그리고 석회 가루와 접착제만 있으면 무엇이든 층층이 쌓아 올려 완성하는 3D 프린터. 개인의 아이디어를 현실의 혁신으로 완성시키는 산타클로스 머신. 이렇게 개인은 혁신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 이제 나왔습니까? 네네. 이야, 디자인 그대로 나왔네요. 네네. 네.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네. 이제 디자인 수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시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금형 이제 넘겨서요. 이제 제조를 직접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되면
패키지 디자인 다시 해서 멋진 제품으로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3D 프린터로 찍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혼자서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몇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몇 개월 정도 하면 간단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걸 사업화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는데 사업화를 할 때 그 내용을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서 돈을 갖다가 몇십억씩 미리 선주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 사업화를 한다거나 또는 그거를 몇조 원씩 받고 대기업에 팔기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승진의 사다리 같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1인이 시작은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들이 그때 적절하게 지금 연결될 수 있도록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홀로 떠있는 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 이제 우리의 섬은 이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젠 함께 걷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말이죠. 연결은 기회를 낳았습니다. 나의 지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낳았죠. 연결은 혁신을 불렀습니다. 내 안에 머물렀던 생각을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 혁신은 지금 우리가 된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